지금 여기 잠깐 보세요. 이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으면 유증등기 바로 하는 거고 상속등기 안 거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부동산이 미등기인데 유증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등기부가 없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보존등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여기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 등장인물 몇 명이에요? 4명이요. 갑을병, 갑다시. 그래서 갑다시, 을병. 이렇게 지금 등장인물 있잖아요. 이 중에 누군가의 명의로 올라가겠죠. 옆집 아저씨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씩 이유를 생각해 볼게요. 보존등기부터 해야 되잖아, 미등기니까. 그러면 갑은 할 수 있을까요?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 등기 못 하죠. 자, 그 다음에 을 볼게요. 을은 수증자죠. 자, 그림을 이제 이해해 볼까요?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죠. 승계취득이요. 근데 원시취득의 보존등기를 할 수 없죠, 을이. 그 다음 병, 김변이죠. 이거 등기받는 순간 횡령입니다, 횡령. 등기받을 수 없죠. 누구밖에 없어요? 상속인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 유증등기 안 됐어요. 상속인 등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상속인 명의의 보존등기를 먼저 하는 건데요. 이거 상속인이 지금 등기를 할까 안 할까? 재산이 을에게 넘어가는데 상속인이 왜 하겠어, 이게? 아주 좋은 마음을 암만 내도요. 재산이 을에게 넘어가는데 뭐 상속인이 지금 이 등기를, 보존등기를 하겠습니까? 유증등기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안 하죠. 그럼 누가 할까요? 이거 누가 할까? 갑을 대신하는 김변이 하는 겁니다. 갑 다시 상속인을 대위에서 해요. 상속인 안 하니까 이제 등기받을 권리가 있는 자로서 대위에서 한다고요.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대위에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유증등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승계취득등기 한다고요. 소유권의 등기, 수증자 을, 원인, 유증 이렇게 적는 게 이게 유증등기예요. 자, 그러니까 등기를 2번 해야 되는 겁니다. 미등기부터서의 유증은요, 이게 특정 유증이든 포괄 유증이든 불문하고 상속인 명의 보존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승계취득, 소유권취득, 유증등기를 해야 돼서 등기부에 등기를 2번 해야 되고요. 비용도 2개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2011년 10월 13일자 개정법에서 전부개정법이에요. 이때 뭐를 허용해 주느냐 그러면요. 소유권 보존등기 을 이거를 허용해 줍니다. 근데 이 을은 지금 수증자죠. 정해받은 자. 이 정해받은 자가 특정 수증자일 때는 해당이 없고요. 포괄일 때는 허용해 준 겁니다. 이게. 그 이유는 뭐 이렇습니다. 이게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 하는 게 이 상속이 포괄승계거든요. 재산의 포괄승계. 근데 이것도 보세요. 포괄승계죠. 그러니까 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된다면 포괄승계받은 포괄수증자도 못할 게 뭐 있니? 이런 차원에서 허용해 준 겁니다. 자, 이제 의미를 잘 지켜보세요. 시중에 공시부 교재 때문에 서성 가지 마시라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나는데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포괄 수증자일 때는 그 수증자 명의로 바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교재에는 상당수 교재에 그래 돼 있어요. 자, 의미를 짚어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허용했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특정이든 포괄이든 등기 2번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포괄 수증자라면 한 번 하는 길을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2번 하는 거 안 말립니다. 시간과 비용이 남아 돌아서 그냥 등기 2번 할래? 안 말려요. 못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지. 하지만 여러분이 을이면 등기 비용 2번 드리고 2번 하실래요? 한 번 하실래요?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면 한 번 할 수 있게 된 거지. 한 번만에 할 수 있게 된 거지. 이거를 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순간 의미가 와전돼 버려요. 이제 못한다? 못하긴 뭐 못해요.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다니까, 등기를. 선택이라고요. 을은 등기 2번 하든 한 번 하든 선택인데 한 번 할 수 있는 비용 절감, 신속한 등기 가능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는 거지. 뭘 이걸 해야 합니까? 그런데 교과서에 상당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포괄 수증자는 직접 보존 등기 해야 한다. 그거를 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 의미를 다시. 특정 유증은요, 2번 하는 것밖에 없고 포괄 유증은 2번 해도 되고 한 번 해도 되는 길을 열어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을이면 한 번 하겠지. 그래서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만 해야 한다.
이게 금지된다. 천번의 말씀 누가 막는데요? 내가 등기 시간과 비용이 많아서 등기 2번 하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한 번 하는 길이 열렸을 뿐이에요. 그런 디테일한 표현의 차이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저자들이 엉터리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서점 가지 마시라고 이런 말씀도 제가 드리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5번째가 이겁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누구는요, 포괄 수증자라면 바로 보존등기 허용이 됐다, 할 수 있다, 이거를 정리해 주는 거고요. 이게 2011년에 개정법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지났잖아요. 벌써 3번 냈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걸로 3번 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별표 3개입니다, 이건. 자, 이제 유증의 구조를 대충 아셨죠?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더 복잡합니다, 사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시험을 위해서,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위해서는 지금 논점 5가지 정리하시는 걸로 완벽하게 정확한 정답을 체크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유진등기 하는 순간 공동신청이다, 그래서 권리증 쓴다. 두 번째, 특등유. 마트 가서 식용유 사는 거 생각하시라니까. 특등유. 특정유증 등기해야 유증이 효력. 세 번째, 상속등기 안 거친다. 네 번째, 유류분 침해하더라도 이게 권리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등기관은 그럴 권한이 없다. 그래서 판단을 못하니까 거부 못하고 일단은 수리해주고 본다. 5번째, 미등기 부동산에 포괄 수증자는 한 번 하는 길이 열렸다. 직접 보존등기 하는 길이 열렸다. 그런 의미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거기에 115페이지의 아래쪽 45번 문제예요. 유증등기에 대해서 옳은 거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A, 특정 유증은 옳은 동그라미 하시고 보십시오. A, 특정 유증은 공동신청, 포괄유증 다수신청. 이거 어디가 틀렸어요? 자, 이게 어렵긴 어렵나 봐요. 실제로도 여러 번 출제가 된 건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렵게 보시거든요. 자, 칠판 다시 보세요. 유증등기의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공동신청. 이거 특정 포괄 안 따졌죠, 제가. 상관없이 공동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권리증 쓰는 것밖에 없다. 이거를 튼튼히 해두시면 A에 어디가 틀린지 아시겠죠? 단독 신청 보는 순간 틀렸다. X가 나오셔야죠. 자, 두 번째 B. 특정 유증 밑줄 그으시고 특 동그라미. 등기 없이도 줄 것이고 등 동그라미. 유증이 효력 줄 것이고 유 동그라미. 특등유 체크했는데 맞나요? 다시. 아까 어디 적었지? 지워버렸네. 특등유가 뭐 해주는 말이에요? 등기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없이도 나면 X 하시라고 여기 했는데 제가 살짝 지워버렸네요. 그러니까 특등유를 기억하되 그 등이 등기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새기시면서 자꾸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고 시험장 가기 전까지도 혼란스러워 하셨던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등기 없이도의 X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 미등기 나왔네요. 뒤에 보니까 보존등기 할 수 있대요. 자, 미등기고 보존등기를 직접 할 수 있는 자는 특정 수증자입니까? 포괄 수증자입니까? 포괄. 그래서 특정에다가 X 하실 수 있어야 되죠. D, 유증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실행하나요? 그래야 유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랬죠.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거기를 동그라미 해두세요. O를 찾아라. 정답은 D가 되겠네요.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 지문들을요, 일반적으로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해 보면 정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번, 2번에서 이미 틀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 정도 하셨으면 됐고요. 116페이지에 있는 진정회부 등기는 나중에 조금 보완하는 정도로 할 겁니다. 비중은 그렇게 없습니다. 대단해 보이지만. 자, 118페이지 가셔서 용익권 등기. 일부에 가능하고요. 그 일부에 대해서 표시한 도면을 요구하고, 지분은 불가능하다. 우리 한 거 같죠? 지분 용의가 없다라고. 근데 이 부분은요, 저당권하고 같이 공부하셔야 되는데, 부동산의 물리적 일부, 권리의 범주의 일부는 지분이라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용익 등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용익을 해봐야 우리나라에 4개밖에 없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채권으로 임차권, 요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비교되는 거는 담보권으로서 우리 시험에
뭐 비중이 막대한 것이 저당입니다. 그냥 담보라고 안 하고 그냥 저당 그러시면 돼요. 저당 또는 근저당. 이게 우리 이미 첫 주에 했잖아요. 등기 첫 주에. 일부의 용이 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일부 빌릴 수 있습니다. 지분은 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분 용의가 없다라고 외우시라고 그랬죠. 이것만 해도 8번 냈다. 민법에는 한 줄도 없는 거를 등기에서는 8번이나 냈다. 저당으로 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일부를 저당 잡을 수는 없고요. 하나 전부만 저당에 객체가 됩니다. 왜? 저당이 이해 안 되면 경매라고 바꿔보세요. 저당의 담보력은 경매제도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저당으로 해석이 안 될 때 경매로 바꿔버리면 빨리 이해해야 돼요. 자, 일부 경매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일부 저당이 못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분은 공유지분으로 경매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분 저당은 가능합니다. 결론을 보세요. OX가 반대죠. 그러니까 자, 이 지문은 출제가 잘 되는 이유가요. 지상권 등기 물을 때 OX 가지고 내요. 지역권 등기 물을 때도 내요. 전세권 등기 물을 때도 내요. 임차권 등기 물을 때도 이 구조를 묻는다고요. 그리고 저당, 근저당을 물을 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중에 뭔가는 반드시 나오고 저당은 100% 나왔거든요. 우리 시험에. 역대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주제가 저당권입니다. 등기에서. 그 다음이 가등기고 그 다음이 보존등기입니다. 어쨌든 이거를 물을 때 이거를 항상 묻습니다. 이제 보세요. 1번이 그 얘기지. 그 다음에 2번 무슨 설정등기 나오면요. 권자와 설정자의 관계인데 권자를 세 글자로 하면요. 권리자. 그래서 권자가 등기 권리자고 설정자가 상대방 의무자겠다. 별로 안 어려운데 요거 하나 가필해 주세요. 빨간색 밑줄 그 등기 의무자 밑에다가 모든 설정 등기의 등기 원인은요. 설정 계약입니다. 이렇게 네 글자 적힌다. 이것도 한 문제로 내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설정 등기의 등기 원인 안에는 설정 계약 네 글자 적힙니다. 그 다음에 3번 불확정 기간도 가능하죠. 전세권은 제외다. 전세권은 왜 제외일까요? 자, 제가 민법하고 같이 하는 과목인데요. 민법에서도 헷갈리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토지가 있고요. 토지 전세, 여기 건물 전세, 이제 전세권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이 전세는 최단 기간이 있습니까? 최장 기간이 있습니까? 둘 다 있습니까? 둘 다 없습니까? 여러분도 느끼셨죠?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을.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건물 전세든 토지 전세든요. 최장이 10년입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장은 있죠? 공통이죠? 이거 잘 안 물어요. 자, 최장이 있기 때문에 불확정 기간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어떻게 불확정으로 합니까? 자, 건물은 최단이 1년입니다. 제일 적은 물건 전세가 건물 전세는 1년이라고요. 6개월 건물 전세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토지는요, 최단이 없어요. 그냥 설정 시부터입니다. 우리 등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민법하고 있습니까? 민법입니다, 지금. 그게 지문에 그대로 깔리거든요. 민법 지문이 등기 지문에 2개, 3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 핵심을 제가 체크해 드리죠. 빨간색. 최단위 건물은 있죠. 근데 이게 설정시부터라는 거는 최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최단 기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건물 전세는 법정 갱신이 있나요? 자, 법정 갱신을 5글자로 하면요. 법에 정한 대로 갱신된다. 말 안 해도 된다. 말 안 하는 거. 묵시적 갱신. 서로가 뭐 연장, 뭐 단축, 뭐 이런 얘기 없어. 그래도 그냥 법에 정한 대로 그냥 갱신돼 버린 거. 이게 묵시적 갱신이고 법정 갱신입니다. 건물에는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건물에 존재합니다. 근데 토지는 법정 갱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공통이 지금 최장은 공통이라서 이거 공통인데
그래서 불확정 기간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지금은 그림으로 딱 보니까 알겠는데 며칠 지나면 또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 틀리게 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니까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자,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정상입니까? 밑에서 위로 가는 게 정상입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위에서 아래로 해보세요, 방향. 우리가 OX 퀴즈라고 합니까? XO 퀴즈로 합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OX 뭐에 대해서? 최단 법정갱신, 최단 법정갱신이 OX 이것만 기억하셔도 나중에 헷갈림이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민법했습니다, 지금. 자, 그 내용을 한 장 넘겨보세요. 121페이지 보시고 동그라미 12번에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으면 며칠 지나면 또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기 때문에 그림을 제가 동원한 거예요. 자, 위에서 아래로 하시고 OX 최단이 건물은 있고 토지는 없다. 법정갱신이 건물은 있고 토지는 없다. 이거를 오래 기억하는 방법으로 제가 소개해 드렸으니까 잘 활용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 아닐까.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로 오셔서 농경지에도 가능하죠. 하지만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전세 안 된다. 헌법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동일범위 이중으로 설정하는 데는 안 되죠. 그 밑에다가 적어보세요. 이중으로 설정 안 된다 밑에다가 베타성이라는 원리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범위에 A가 용익권을 설정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B가 그 부분에 또 용익권을 설정하고 이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충돌된다. 그래서 베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다가 별표 2개 두세요. 특유한 필요적 정보가 지상권 설정 등기는 목적과 범위다. 자, 지금부터 이렇게 두세요. 필요적은 동그라미, 임의적인 세모. X로 한다면 이건 등기사항이 아닌 거예요. 다시 필요적 O, 임의적 세모. 등기사항이 아닌 거는 X. 이렇게 마킹을 해야 문제가 쉽게 풀리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들요. 지상권 설정 등기의 독특한 필요적 정보가 뭐냐? 목적도 동그라미, 범위도 동그라미. 다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목적, 범위, 요역지 표시, 승계지 표시 다 각각 동그라미 하세요. 전부 다. 근데 이 중에 임차권 설정 등기 보시고요. 종전에는 차임만 특유한 필요적 정보였는데 그 임차권 설정 등기에 적혀 있는 범위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는 별표를 3개 두세요. 이게 2020년 8월 5일자로 개정됐거든요. 이것 때문에라도 낼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그리고 12번을 아까 해드렸습니다. 121페이지에. 나머지는 지금 안 하셔도 되는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고요. 자, 이제 12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저당권으로 왔고요. 일부에 불가능하고 지분에 가능하다. 빨리 안 들으십니까? 요겁니다. 일부에 불가능하고 지분에는 가능하다. 요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공통입니다. 모든 설정 등기는요. 권자가 권리자고 설정자가 의무자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적으시라고 했죠. 모든 설정 등기의 등기 원인은 딱 4글자 적힙니다. 등기 원인단에 설정 계약 그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 3가지만 저당권의 목적이다 하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우리 1번 등기법 1번 문제 풀 때 이거 제가 정리해 드렸었어요. 지역권과 임차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하면서 비교까지 해드렸고요. 4번에 금전 채권, 아닌 채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결국 배당받아야 되니까 평가액을 적어주게 돼 있다. 그 예시도 한번 봐두시고 저당은 담보력만 있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일범위 이중으로 설정된다. 배타성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또 별표 2개 두세요. 저당권 등기에 특유한 필요적 정보는 채권액하고 채무자고 근자가 붙어 있으면 근자 적어주라는 것이 근저당이라는 뜻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근자 적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을 적고 채무자를 적더라 해서 이것도 뭐 자주 나오죠. 그 다음 8번 보세요. 7번 채무자가 여러 명인데 그들의 관계가 연대채무이든 보증채무이든 연대보증이든 보증연대든 이런 거 안 물어요. 등기부에는 채무자라고만 적는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출제가 한 번 됐고요. 8번, 이거 두 번 나왔는데, 저당, 근저당의 효력은 증축 건물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 위에다가 적으세요. 부합물, 자, 민법 내용입니다. 저당, 근저당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 그게 민법 358조에 있습니다. 자, 그 규정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증축 건물에도 저당의 효력은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취지에 저당권 변경 등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저당의 힘으로 그냥 증축된 부합물에 미친다 이 뜻이거든요. 두 번 출제됐고요. 요 8번은 등기 선례도 있고 등기 예규도 있고 판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9번이 우리 시험에 한 6, 7번 나온 것 같은데요. 간단합니다. 둘째 줄에 공동담보 목록 동그라미 해두세요. 앞으로 우리 시험에 저당권 문제가 나오고 공동담보 목록이 나오면요. 묻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5 이상의 부동산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때 이 목록이 필요하고요. 5 이상. 그 5 이상을 3 이상, 2 이상, 5 이상 이렇게 맞게도 내고 틀리기도 내고 했습니다. 그 5입니다. 5 이상. 그 다음에 이거를 과거에는 신청인이 작성해서 제출했거든요. 목록을. 그러더니 실무적으로 보니까 신청인이 작성한 목록을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보기 안 좋다 해서 너희들이 필요한 정보만 제출하면 우리들이 직접 만들게 그게 일목요연하고 보기 좋다 해서 등기관에 직접 작성하는 걸로 2011년에 개정합니다. 개정하고 벌써 두 번 됐어요. 자, 다시. 공동담보 목록을 누가 작성한다고요? 등기관이 작성하는 걸로 개정하고 이미 두 번 출제했다는 거. 그게 뭐 최근에 출제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등기기록의 일부다까지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 일부니까 등기부처럼 연구 보존하고 열람 발급의 대상도 해준다. 뭐 그런 정도로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도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별표 2개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백운점에서도 거기까지 했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이런 민법 공부가 조금 더 진행이 되고 들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하면 굉장히 무리가 돼요. 그래서 일부러 하지 않으니까 조금씩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2주 후까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열심히 반복하시는 데 집중하시면 점수 맞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학습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습하시고 저는 2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